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막말이나 폭언, 직장 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상급자에게 이런 일을 겪는다면 대처하기 힘들 텐데요. 강원도 곳곳에서 아직도 직장 내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 차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폭언을 했다. 애인이 사는 곳과 멀리 있는데 외롭지 않냐고 물었다.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해 실시한 인권 영향평가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 부서 소속 직원 여러 명이 해당 부서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팀은 지난해 강원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초 부서장은 정직 3개월, 같은 부서에 있던 다른 직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직장 갑질,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되고 지금 퇴직했죠? 퇴직했습니다. 이 재단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뭐 기능 자체는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죠? 지난해 원주시청 노동조합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신 중인데 술을 강요했다, 운전을 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출장을 지시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인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권 침해 사례는 20건인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직장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만큼 직장에서 갑질과 괴롭힘은 끊이질 않지만 공직사회는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분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참거나 휴직하거나 관두거나 다른 부서 갈 때까지 견디거나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게 절차적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만들어야 하고 보복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오히려 이제 괴롭힘 피해자를 더 옥죄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규정이 좀 만들어져서 어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좀. 하지만 강원도 모든 시군 가운데 갑질 방지 조례가 있는 곳은 강원도 한 곳뿐. 철원과 양구 등 일부 시군은 피해 신고센터조차 없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성범죄자는 택시를 몰 수 없도록 지난해 관련법이 변경됐죠. 하지만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성범죄자가 최대 1년까지 택시를 계속해서 몰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이모 씨는 성범죄자가 버젓이 택시를 모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고 김 씨는 최근 장애인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곧바로 군청에 신고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만연했고 여기 9월 나오자마자 바로 그분이 모렴치하게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신고를 했죠. 이 씨의 민원이 있기 전까지 군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택시 면허를 관리하는 일선시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1년에 한 번꼴로 택시 운전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통보받는데 그전까진 택시기사 중 누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면허를 정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의 택시기사 성범죄 이력을 통보한 건 지난 7월입니다. 택시기사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주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택시기사 김 씨는 다음 통보 시점, 즉 내년 7월까지 택시 운전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해서 그중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올 때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은 평창군에서는 늦은 밤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일이 잦습니다. 언제든 성범죄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규제의 빈틈으로 선제적인 성범죄자 파악이 어렵다면 주민 신고에 대처라도 빨리 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민 이 씨가 신고한 건 10월 5일이지만 평창군이 김 씨의 택시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빨라도 11월 23일 이후입니다. 범죄 이력 조회와 판결문 확인, 청문 절차 통보를 거쳐 실제 청문 날짜가 오는 23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1년 전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보증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2,050억 원의 빚을 대신 갚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새 적자 규모가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언으로 촉발된 대규모 금융위기 사태. 강원도는 사태 수습을 위해 중도개발공사가 진 빚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 써야 할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빼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이 돈을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속드렸던 대로 반드시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하여 이 채권을 회수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중도개발공사는 남은 땅을 다 팔아도 953억 원 적자라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2,050억 전부를 갚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2,050억은 지금 현재 다 갚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금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강원도도 솔직히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대안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은 좀 없고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 그래도 빨리 그리고 좀 가치를 좀 높여서 더 심각한 건 1년 전 412억 원으로 예상됐던 적자가 현재는 953억 원으로 불과 1년 새 541억 원이나 불어난 겁니다. 유적 박물관 건립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1년 전 자료를 만들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이게 500억 이상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이거 과연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뽑았던 게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건 맞습니다. 하중도 개발 사업 마무리와 재무 상황 정리까지 앞으로 최소 5년. 이럴 거면 차라리 회생 신청하는 게 더 낫다는 한탄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X로 보면은 다시 정말 이런 말씀 꺼내기도 참 그런데 다시 회생 신청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중도개발공사가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 큰 악재가 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 없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 옥계 산업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4km가 넘는 송전선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높이가 50m 안팎인 송전 철탑 11개가 옥계 일대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주민과 협의 없이 선로를 지으려 한다며 규탄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전탑! 결사 반대! 결사 반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주민 100여 명이 한국전력을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릉 옥계 지역에 들어설 송전 철탑 건설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한전은 2026년까지 옥계 일반 산업단지에 4.1km 길이의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곳 산단에 2차 전지 등 여러 기업이 입주 의향을 보이면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달라고 강릉시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금 협의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들이 사전 협의 없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려 한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송전선로 자체가 미관에 좋지 않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철탑 세운다고 설명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합니다. 지난 5년간 마을 이장 등과 위원회를 꾸려 송전선로 입지를 합리적으로 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원회가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을 주민 6분이 참여를 하셨었고 그 경과지가 총 4개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그 투표를 통해서 현 경과지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이런 이유로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주장은 주민들끼리 내부 소통 부재 아니냐며 되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지역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한전에 요구했습니다. 한전은 이르면 다음 달이나 내년 초에 공청회를 열어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현재 반발 기세가 거세 공청회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한 매몰 처분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오는 26일 밤 자정까지 전국의 소 이동이 제한됩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됐고 병의 발생도 산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소만 골라 매몰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6일 밤 자정까지 2주간 소 이동을 제한합니다. 다만 도축장 출하를 위한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지킬 경우 허용됩니다. 올해 강원권 연만 여객선 탑승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강릉항 울릉도 여객선은 지난 5일, 동해 묵호항 울릉도 여객선은 지난 12일 각각 운항을 마친 가운데 전체 탑승객은 19만 7천 명으로 지난해 26만 8천 명에 비해 26.5% 감소했습니다. 해수청은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여행 증가와 기상 악화로 미운항 일수가 늘어나며 승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보은 강원도청 수영감독에게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보은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경영 종목을 지도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포상금 1,000만 원은 예체능 레슨 프로그램 플랫폼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모두의 예체능이 지원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놓고 원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횡성군이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해 교류의 물꼬를 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원주시와 상생협력의 실마리를 틀기 위해 공무원 10명이 원주시의 고향사랑 기부 100만 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등 전략사업과 관련한 원주시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원주시도 수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시군을 권역하는 미래산업구상 실무회의도 추진되면서 원주시와 횡성군의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전략사업인 BT-IT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유치에 나섭니다. 더 좋은 비즈온과 함께 민간주도 복합 개발 방식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춘천시 남산면 광판초등학교 일원 368만 제곱미터에 9,364억 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전국적으로 8개 안팎의 지자체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 달 선정 발표를 앞두고 조만간 있을 국토부 현장 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환지 연못 일대에 전망대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 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모두 98억 원이 투입되는 낙동강 힐링시티타워 공사는 높이 43m, 폭 3.5m, 연장 80m의 연결 보도교로 설치할 계획으로 연말에 사업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힐링시티타워는 태백문화예술회관과 태백시 제7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춘천시가 김유정 문학총과 김유정 기업사업회로 양분된 선양사업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초래한 김유정 작가상을 폐지하고 김유정 문학상 하나로 통합해 주체는 춘천시와 기념사업회가, 주관은 문학총과 기념사업회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문화재단, 문학총과 기념사업회에서 팀장급 각 1명씩으로 구성된 김유정 선양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모제와 문화축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농촌유학협력학교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에서 유학 중인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학교 한 곳을 농촌유학협력학교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유학은 도시학생과 학부모가 농촌에 체류하면서 그 지역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영월군은 녹전초와 옥동초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4가구, 44명의 유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국가재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과 학술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모두 2억 3천만 원을 들여 자연유산보존협회에 의뢰해 대리 동굴지대와 초단굴, 카르스트 지형 등을 대상으로 국가재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과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보존과 더불어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이 올해 진행한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에 전국에서 9만 3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설악산, 치악산, 홍천의 팔봉산 순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또 20대 명산을 모두 완등한 사람은 1,011명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었고 지역별로는 접경 지역이 32%, 폐광 지역은 56% 늘어났습니다. 인제군이 2024년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단독과 다가구, 주상용 주택 등 8,500호를 대상으로 개별 주택가격 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건물의 특성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주택가격 산정을 마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해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주택가격이 최종 공시됩니다. 내년부터 춘천 삼청동에도 수소충전소가 가동합니다. 춘천시는 동네 수소충전소와 동일 용량인 충전 용량 1일 500km, 충전기 2대로 10시간 운영했을 때 수소 전기차 10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내년 4월부터 삼천동에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춘천시 수소 충전소는 3개로 늘어나 충전소 고장 등 운영 중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군이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미활용 군용지 150만 제곱미터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1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치면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복합 리조트 단지, 힐링 캠프 단지, 지방정원, 제대군인 정착 마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관련 사고는 모두 50건으로 8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 취침 시 텐트 안에서 화로나 숯, 난로와 같은 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환기를 자주 하거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오늘 17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11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행위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개시 여부와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 인장 사용 여부 등 중개업소의 의무사항과 중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양구군은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화천군과 강원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지구 업무 협약을 연장했습니다. 화천군은 협약에 따라 방학 기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고교 동아리 지원을 비롯해 권역별 마을교육협의회 운영,
마을 진로 체험 활동 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함께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시작됐고 이번에 두 번째 연장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